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하는 방법은 부처께서 보여주신 12연기. 예, 그래서 12연기에서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붙잡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걸 놓아라, 이게 잡지 말라, 이게 방아착. 이게 모든 명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놓으면 어느 정도 괴로움에서는 벗어나지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왜 붙잡게 되는가 하고 더 깊이 이제 붓다가 말씀하신 것은 무명 때문이다. 무명은 무의식적인, 잠정적인, 암묵적인 실체화를 이미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미 실체화라는 말은 붙잡고 있다는 말이죠. 이 세계를 실체로 하고 착각해서 이미 붙잡고 있다. 그 상태로 살고 있다. 이거를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그러니까 무명을 깬다 이 말은, 무명을 밝힌다 이 말은 결국 실체화를 부순다는, 실체의 그 관념을 부순다.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지금 방아착과 화두가 합쳐지면 명상과 선이 합쳐져서 거의 완벽한 초심자도 중간에 하다가 제 생각에는 화두까지 안 가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준다고 봐요. 일어나는 걸 보고 잡지 않는 훈련만 해도 엄청난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완전 뿌리 뽑으려면 화두까지 들어가지고 무명까지 밝히면 그럼 완전히 붓다가 깨달은 그 상태를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 방아착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나누어지는 대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본다면, 참선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방아착은 매우 중요한 기초 수행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왜 우리는 자꾸 붙잡는가?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왜 다시 붙잡는가? 그 뿌리에는 무명이 있다. 무명을 수행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자, 따옴표. 무명이란 무엇인가? 연기하여 생겨나는 것을 독립되고 고정된 실체처럼 여기는 근원적인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라고 믿으니 붙잡는다. 정말 있는 것,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세계를 실체화한다.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가 그 자체로 단단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요. 이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생긴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떠서 생긴 거예요. 어젯밤에는 분명히 없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객관의 사물과 사람을 독립된 실체처럼 생각한다. 생각과 감정도 실제적인 무엇으로 붙잡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주관을 나라는 실체로 여긴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하여 나타나고 조건이 달라지면 변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인간의 6개의 감각기관이에요. 이 감각기관이 자고 있는 동안에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열리는 조건, 인간이 잠에서 깨는 조건으로 인하여 감각기관의 대상인 색, 성, 향, 미, 촉법이 이렇게 세계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생멸하고, 맞아요? 시간이란 것은 실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있다.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계속 변하고 생겼다가 사라져. 생야 일편분기 그러잖아요. 생이란 한 조각의 흰 구름이 일어난 것이다. 사야 일편분멸이지. 그러니까 죽음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이 저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나 지금 뭐 이 연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나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나 구조는 같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생멸한다. 따라서 실체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 딱 깨어서 바로 봐도 상당히 실체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성립한다. 아까 사과 한 알. 제가 아침에 사과를 먹어요. 해보니까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래서 빵 한 조각하고 사과 반알. 딱 먹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사과를 먹는데 사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요즘 사과가 벌써 아직 햇사가 나오려면 좀 멀었잖아요. 근데 냉장 실력이 좋은 건지 아주 싱싱한 사과를 지금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쩌 그래 맛있어요? 홍옥이라 그러나? 빨그스름한 그 사과가 보면 진짜 그 안에 사과 한 알이 있기까지 정말 씨앗도 있어야 되지만 땅, 비료, 햇살, 비, 바람, 온갖 진짜 벌레, 땅속에 사는 벌레들, 온갖 인연이 모여가지고 사과 하나로 나오잖아요. 진짜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해보면 시간적으로는 끊임없이 생멸하고 관계적으로, 이 공간적으로 보면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성립합니다. 사실 예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것도 했거든. 가운데 도화지 A4 용지 같으면 가운데 동그라미 치고 사과 해놓고 사과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해가지고 햇살, 비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가 보면 끊임없이 쫙 이게 뻗쳐나가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도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연기되어 있어요. 이 세계가. 따라서 그런 조건이 만나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독립되고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실체는 없고 시간적으로도 모든 것이 생멸하기 때문에 실체는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연기이며 재행무상이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은 실체인가? 이 질문을 의심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실체인가? 이 질문을 의심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의심하는가? 잠정적인 실체화가 무명이라고 하는 잠정적인 실체화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태로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실체인가? 나는 잠정적으로 실체라고 믿고 있는데 되고 진짜 실체인가 하고 물어주는 것이 의심이라고 한다. 저는 화두를 만든 오조법연, 그 제자인 원어극근, 그 제자인 대해종고, 이 3대에 걸쳐서 화두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화두는 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두는 의심이다 이 말이 참 이게 안 와닿았어요. 왜 화두를 의심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 의심이 짙어져서 어정이 되고 어단이 되어서 터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란 말이 처음에는 참 와닿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것은 실체인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명이고 무명은 자기도 모르게 실체라고 믿고 있는 그 관념,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에 대고 진짜 실체이냐 하고 스스로 계속 자문자답하면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 질문을 의심이라고 한다. 그것이 실체인지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을 철저하게 하면 그 굳건한 무의식적인 실체화를 깨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실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되고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하고 의심을 계속 던지면 이 깨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붓다가 말하는 무명, 잠재의식적인 실체화, 이게 지금 무의식에 박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터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터치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의식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 차원이기 때문에 이 터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의식 차원의 공부를 20년간 고전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인간이 안 변한다. 무의식을 무의식을 터치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안 변한다. 결론이 딱 나왔어요. 강단 교육으로 아무리 좋은 고전을 가지고 교육을 해도 인간 무의식은 안 변한다. 그러면 저의 의문점은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무의식을 터치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문제가 무의식에 있으니까 무의식으로 잠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고 그 밑에는 거대한 물에 잠긴 빙산인 무의식이 있는데 거기 바닥에 이게 있는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잠수해서 이걸 어떻게 터치를 해요? 참 방법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발견한 게 심청이가 뛰어들듯이, 인당수에 뛰어들듯이, 그 잔액질. 근데 그 심청이가 뛰어들듯이 무의식에 인당수로 뛰어드는 걸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집중이고, 자, 무의식으로 뛰어드는 방법, 집중이고, 그냥 집중은 아니잖아요. 뭘 가지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집중하느냐? 의심을 가지고 집중한다. 자기 내면의 무의식에다가 대고, 자기 무의식에 이 의심에 집중을 해 들어가는 것,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이게 지금 화두라는 거죠. 참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이 이 화두의 원리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자기의 병, 무명이라고 하는 자기 병, 실체화의 고정관념에 이미 나는 찌들어 있다는 사실, 자기 병을 알아야 되고, 이 이걸 해결하려면 무의식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무의식으로 들어가느냐? 의심을 가지고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자기의 병을 나을 수가 없다. 자기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병을 나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해야겠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 발심시키려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눈앞에 물체가 보인다. 이것은 독립된 실체인가? 물체가 보인다. 요즘 꽃이, 여기 송영공원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정말로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저는 서울시에 세금 내는 걸 너무 흐뭇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 꽃을 서울시에서 이 넓은데 꽃을, 그 꽃밭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번씩 비 내리고 난 뒤에 물방울 달려있는 꽃들 사이를 걸으면 정말 행복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 져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 지나면서 그분들이 꽃이 진 상태로 두는 게 아니고 또 깨끗하게 또 이렇게 청소를 해서 그냥 다 이렇게 깎아냈더라고요. 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진짜 무상함을 느껴요. 그 아름다운 꽃밭이. 그러면 꽃을 볼 때 이 눈앞에 꽃이 보인다. 이것은 독립된 실체인가? 경험적으로 화무십일홍이라고, 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 중에 길게 가는 꽃이 무궁화지. 무궁화도 꽃 자체는 하루 만에 지잖아요. 계속 피어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이게 실체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실체입니까? 소리는 금방 알죠, 그죠? 냄새, 맛, 촉감,
통증 같은 거 일어난다. 이 경험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인가? 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가만히 두면 냄새도 사라지고 맛도 사라지고 촉감도 사라지고 또 생각이 일어나요. 이 생각은 실체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무의식에 잠겨 있는 이 실체화라고 하는 이 무명을 고치려면 이렇게 경험되는 모든 것을 실체인가라고 묻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느낌에서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할 때 좋다는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사실은 인간한테 좋다는 크게 안 따라가면 돼. 또 나쁘다도 크게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따라가면 어느 정도 좋다 나쁘다를 느낌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은 하루 중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막 좋다 하고 나쁘다 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러나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공부하는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시간을 계속 무명을 고착화만 시키고 있다고. 진짜 중요한 수행은 그때 하는 거라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대로만 있으면 계속 무명의 실체화의 상태를 계속 내가 공고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그 미세한 부분에서 수행이 진짜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으면 그냥 퇴행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정말 섬찟한 거예요. 나의 무의식에 이미 고정관념, 실체화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굳건하게 지금 박혀있고 내가 왜 어지간히 노력해가지고는 의식 상태에서만 놀지 무의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무의식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우리가 깰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 멍하게 있지 말고 그걸 일반적으로 무기라 그러잖아요. 멍한 상태. 멍한 상태는 무명만 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게 있지 말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모든 걸 실체화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일깨우고 그리고 깨워서 지금 꽃을 보면 꽃이 영원한 실체인가?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영원한 실체인가? 냄새가 나면 영원한 실체인가? 맛이 영원한 실체인가? 촉감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면 이것이 영원한 실체인가? 자꾸 물어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일어나는 변화, 그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지. 아르마리 차원에서 그렇구나 하고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수행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수행할 필요 없다 소리 진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진짜 구업이에요. 수행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알기만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건 진짜 무책임한 소리예요. 이미 보통 사람은 철저하게 무식에서 실체화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이 무명에 짙게 지금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요원한 거예요. 대신에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정언할 수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진짜 소리 하나 듣고 진짜 사라지네. 요즘은 공사장 소리, 뭐 빵빵 소리 이런 거는 요즘 시내에 살면 자주 들리거든요.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멍하니 있지 말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멍하니 있지 말고 진짜 소리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있다가 사라진다는 생멸이라고 무상이라고 하는 걸 진짜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소리 가지고 해보고 또 물체 가지고 해보고 자기 몸의 통증 가지고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해보면 진짜로 생겼다가 사라지네, 실체가 없네 하는 것이 이제 무의식에서의 변화가
여기서 서서히 일어나요. 이걸 해야지 변하지. 안 그러고는 꼼짝도 안 해요, 걔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분노와 두려움과 욕망이 일어난다. 이 감정은 구정된 실체인가? 살펴보면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진짜로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서 수행은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객관 대상을 가지고 실체인가를 따져보다가 어느 정도 진짜 사라지네. 실체가 아니네. 아니네. 어떤 의미로는 내가 안 봐주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해서 내가 봐주면 존재하지만 내가 안 봐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객관 대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한다. 이게 뭐냐면 객관만 의심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객관을 보고 있는 주관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객관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 난 뒤에는 자동적으로 시선이 반대로 돌아와요. 그러면 주관은 어떤가? 진정한 의심의 칼 끝은 주관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미 무의식에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체화를.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칼끝이 그러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으로 지금 보고 듣고 아는 이것으로 이것은 어떠한가 하고 돌아봐요. 보고 있다. 그런데 보는 것은 무엇인가? 칼끝이 의심의 칼끝이 보고 있다. 그런데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듣고 있다. 듣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거를 읽고 이해하고 듣고 있는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나라는 독립된 실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나라는 독립되고 영원한 어떤 실체라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예외가 있네. 나라는 것이 있다면. 그 나가 예외인가? 자, 있다면, 나가 있다면, 보고 듣는 주체로서의 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또 보는 이것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되게 깨어나게 돼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깨어나게 돼요. 지금 보고 있다. 보고 있는 주체가 실체로서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방석 밑에도 뒤져보고 지금 이 보는 놈이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뒤로도 돌아보고 방석 밑에도 뒤쳐보고 온갖 꼴을 돌아보면서 찾아본다니까 실제로 혹시 목 뒤에 있는가 싶어서 거울 대고 이렇게 화장실 거울 있잖아요. 거울 하나 들고 화장실 가가지고 혹시 여기 붙어 있나 싶어가지고 앞에 거울을 또 놓고 보면 뒤에 화장실 거울하고 놓고 보면 여기가 잘 보이거든. 없어. 거기도 어디 있지? 혹시 눈 뒤에 있나 싶어서 해부는 못 해보고 생각으로 해부도 해봐요. 혹시 보는 놈이 눈 뒤에 있나 싶어서 눈 뒤에는 그냥 신경다발밖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본다 이거예요. 해본다. 의심해본다. 막연하게 있다고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을 의심해본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그게 몸과 별개인가? 몸 안에 있는가? 몸과 같은 것인가? 어떤 생각인가? 감정인가? 의식인가? 여기서 의식이라는 말은 붓다가 안, 이, 비, 설, 신, 의 할 때 의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건의 상대가 색성, 향미, 촉법, 법이 있잖아요. 법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건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가지고 나온 것이 의식이잖아요. 그럼 그 의식이 거친 의식도 있고, 막 어떤 화가 나든지, 뭐 이런 거친 의식도 있고, 아주 또 미세한, 고요한, 잔잔한 의식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잔한 의식을, 지금 보세요. 18개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신식, 의식. 의식 중에 하나인 의식의 거칠고 중간 아주 미세한 의식. 의식의 하나를 붙잡고 18개를 붙잡고 이게 난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불교에 보면 그 선정수행에 식무변처가 있어요. 식무변처는 뭐냐면 고요해지면 이 전체가 하나의 식같이 느껴져. 고요해지면 선정에 들어가면 선정 중에 하나가 식무변처라고 하는 선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 식무변처 들어가면 모든 게 식처럼 느껴져. 이거 다 한다고. 이게 참나다 그런다고. 이게 지금 마음이다, 뭐 본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잡기가 십상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냥 의식의 다양한 형태 중에 좀 미세한 식무변처라고 하는 미세한 의식 18개 중에 의식이 한 형태일 뿐인데 그거를 지고 이게 참난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니까. 그냥 경계 현상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경계예요. 의식 속에 들어간다고. 18개 중에 하나인 의식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거를 영원한 실체로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각인가, 감정인가, 의식인가, 의식 중에서도 미세한 그 의식인가, 모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듯한 느낌이 있다니까. 고요한 상태가 가면 그런 의식 상태가 있어요. 식무변처라고 해서. 붓다는 그걸 경험해 보자고 아니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마음이라고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다 경계예요. 경계. 경계는 뭐예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점검하는 방법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 붙잡고 있는 그 미세한 의식이라는 감각이 지금 깨어서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잠잘 때도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잘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없어져요. 없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생멸하는 것을 영원한 실체로 붙잡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놓아라는 거지. 그걸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그 미세한 의식이 참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참나가 있는 한은 붙잡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네. 잠이 푹 들었을 때 잠들은 것은 깨어보면 잠들었다는 건 안다는, 잠들어서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을 잤지만 이것은 깨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제 말은 붓다가 한 말이에요. 잠이 푹 들었을 때도 이 의식이 깨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게 그 말이 맞느냐? 아니면 잠이 푹 들었을 때는 감각기관이 다 닫았으니까 이 세상이 사라지듯이 그 의식세계도 사라졌다. 근데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다. 돌아온 의식이 자기의 부재를 다 기억해낸 거다. 이 말이 맞는지. 이 의식이라는 것이 안 자고, 이거는 모든 것이 생멸하지만 이것만은 생멸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안 자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깨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는 건지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견강부회라는 말이 딱 여기서 맞는 거지.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잠자면 자는 거지. 무슨 의식이, 이 의식만은 특별해가지고 안 자고 깨어가지고 잠 잔 걸 또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상으로는 그 사람이 지금 생각으로 지어낸 거죠. 경험적으로.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애국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런 초월적인 의식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참나라고 붙잡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거. 자기를 초인화시키고 싶은 그 애고의 욕망의 투사인 거예요. 전부. 과대망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을 그런 어떤 것인 줄 참난 줄 알고 그거를 찾고 또 그런 것을 많이 훈련하면 그 의식은 좀 활성화가 돼요. 미세한 의식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 좀 활성화된 사람은 제가 해봤으니까 말할 수 있어. 의식이 좀 활성화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떠냐면, 이러면, 제가 이러면 여러분이 듣는 분이 어쩌해. 이 의식이 식무변처. 의식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이러면 자기 의식이 움찔움찔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두드린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상황에 그 조건으로 해서 생긴 의식의 미세한 한 형태일 뿐이지 그것이 고정불면한 영원한 불생불멸의 어떤 참나는 아니다는 거죠. 하여튼 참나하는 순간 이미 붓다를 배신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참나해도 돼.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참나하는 순간 이미 붓다를 배신하는 거예요. 힌두교 이름으로는 참나라고 해도 돼요. 참나를 깨닫는다는 말 써도 돼요. 힌두교에서는. 근데 적어도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끝없이 실체화를 없애가는 게 이목고라는 무서운 질문이에요. 다시. 왜 이목고를 하는가? 이목고 앞에서는 모든 실체화가 부서져요.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보는 것을 찾으면 이 질문 앞에서는 보는 것이 여러분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안 잡혀요. 어떤 사람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의식으로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렇게 퍼져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를 치면 저쪽 마음은 한판이라서 여기를 치면 우주 끝이 울린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진 발달한 사람은 그런 느낌이 발달해요. 그거를 착각한다고 참나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현상, 경계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잠자봐라. 잠자봐라. 세계가 사라지고 소리가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듯이 꿈꾸지 않는다면 사라지듯이 그런 의식의 미세한 그것도 잠만 들면 사라진다. 생멸현상일 뿐이다. 붓다가 말한 18개 중에서 의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는 그 의식의 한 부분인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불생불멸에 뭐다 이렇게 하면 참나다 그러면 하여튼 붓다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 어느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서 이목고라는 화두가 살아난다. 이목고는 자 어딘가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목고는 어딘가 숨어있는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참나를 찾아내는 질문이 아니다. 그럼 이목고는 뭐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삼조 성찬 스님이 이조회가를 찾아가서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몸이 지금 이렇게 부스럼병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피부병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났습니까? 저의 전생의 업을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다. 책에. 예. 그래서 성찬 스님에 대해서 이조회가 스님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 죄를 찾아와라. 그 죄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찬이
찾았다는 거죠. 지금 이목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 내 몸을 피부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생의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전생의 죄를 실체화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성찬 스님이 자기 몸을 보고 전생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전생의 죄를 실체화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잠재적인 무의식 상태에서 실체화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명이라는 거죠. 무명을 어떻게 깼는가? 이조회가가 그 죄를 찾아와라. 가져와라.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목구예요. 자기가 실체화하고 있는 것을 진짜로 찾게 하는 것. 그래서 성찬에 이목구를 했던 이것이 무엇인가, 내 전생의 죄가 무엇인가 하고 찾았더니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때 이조회가의 말이 내가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선불교의 맥이 이조회가도 달마한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와라 하니까 이조회가가 이목구 했잖아요. 이 괴로운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했잖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불교의 맥이 달마로부터 이조회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결박당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 이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왔거든. 풀어주십시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조 승찬이 사조 도신에게 뭐라 했냐면 그 묶은 자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다니까. 지금 죄다, 뭐 결박당해 있다, 또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스스로 실체화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지금 괴로워하는 게 인간의 이 괴로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실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목구예요. 그러니까 이목구는 내가 모르는 참나를 찾아가지고 얻어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무슨 의식, 순수 의식, 뭐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지금 불교라고. 조견, 오온, 개공을 깨닫는 거예요. 공을 깨닫는 것이 무슨 참나로서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목구는 어딘가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마음이나 순수의식이라는 또 하나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다. 지금 분명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작용은 있는데, 작용은 있어요. 이 작용의 배후에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작자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끝까지 직접 확인하는 질문이다. 자, 보세요. 이 선명한 마음이라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이 알아차림의 어떤 이 성질 같은 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한테 그런 사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있다고 하는 그놈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 알아차리면 객관 대상이 경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경계를 영원한 실체라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그걸 알지 않느냐. 그러면 영원한 알미란 게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그 알아차림을 아는 또 뭐가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이 진짜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은 경계가 되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 현재 지금 그런 경계를 알아차리는 이것을 끝내 잡을 수가 없어. 왜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잡을 수 없어요? 실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이걸 잡아보고 진짜로 실체가 아니네요 해야지. 이조회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처럼 실제로 찾아보고
진짜 없네요 해야지 이게 자기한테서 확신으로 넘어가지. 이거를 이해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달마 안심법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해가만이 진짜 안심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아르마리로 그쳤다는 거죠. 이 말은 안 찾아봤다는 이야기죠. 해가처럼 찾아봐야 돼요. 어디서? 달마 앞에서. 달마 앞에서. 혼자서 찾아가지고는 또 안 돼. 힘이 약해요. 달마 앞에서 실제로 달마는 기다려주고 해가는 그 앞에서 찾았다는 거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는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달마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찾는 것을. 그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생각 하나가 진짜 실체냐를 해봐야 되고 또 생각을 보고 있는 이 나를 진짜 실체냐고 물어봐야 된다. 이걸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듣지 마지 말고. 근데 실제로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진짜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본인이 확인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실제 경험하는 그 효과,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돼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수행은 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없네가 되면 줄줄이 없네가 이제 이어져요. 한 번이 중요해요. 첫 번째가.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순수 마음이나 순수 의식이라는 또 하나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다. 지금 분명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작용은 있는데 그 작용의 배후에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작자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끝까지 직접 확인하는 질문이다. 붓다는 제법 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모든 것은 무하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훔치는 거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붓다의 답이지 아직 나의 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붓다는 제법 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모든 것은 무하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붓다의 답이지 아직 나의 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라든지 모든 것은 공하다라든지 모든 것은 연기다. 아무리 정확한 말을 외워도 무엇이 깊숙이 자리 잡은 나는 분명히 있다라는 실체화의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접 보아야 한다. 직접 보아야 한다. 지금 보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듣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머리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는 불교 지식을 끌어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다, 불성이다, 의식이다, 공이다, 무하다라고 이름 붙이지도 않는다. 다만 모른다. 진짜로 하면 알 수 없어요. 다만 모른다. 그래서 묻는다. 이먹고 모르기 때문에 묻는 도중에 분별심이 녹아요. 그 찝쩍거리는 붙잡는 원숭이가 거기서 녹아. 이 물음이 깊어지면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온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질문이 깊어지면 이 의심이 깊어진다 그래요. 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보세요. 이것이 지금 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는 사람은 100% 이거를 무엇으로 잠재적으로 실체화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체로 잡으려고 해요. 처음 하는 분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그 사람의 그 잠재적인 그 욕망을 거꾸로 이용해서 확 불을 질러가지고 진짜로 알고 싶게 만드는 거. 이게 화두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조금 그런 마음이 났다가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중간에 식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의심의 과정.
제가 지금 이 말 하는데, 이 말은 제가 전문가거든요. 제가 전문가인데, 지금 이 말은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심은 자기가 스스로 의심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의심은 처음에는 선지식이 이목구한다. 이거는 육조해능 스님도 남학회양에게, 육조 스님이 남학회양에게 이목구 해줬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의심은 처음에는 선지식이 학인에게 이목구를 물어준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주면 이 질문을 받는 학인 공부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질문이 뜨뜻미지근하다가 자꾸 이렇게 볼 때마다 이걸 물어주면 그 사람은 압박을 받겠죠. 압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학인이 이목구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식이 펌프할 때 마중물을 넣어주듯이 선지식이 볼 때마다 뭐냐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체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비로운 선지식일수록 아주 짓밟아 버린다 할까, 갈군다 그럴까, 그런 말 이해하세요? 자, 처음에는 선지식이 이렇게 갈고요. 뭐냐고. 지금 상황이 선지식의 역할을, 이목구는 의심은 제일 먼저 스승이 먼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다가 보면 진짜로 머지가 된다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머지가 진짜로 된다고. 처음엔 안 돼요. 처음엔 안 돼. 선방 가서 어째서 육조해능은 남학해양에게 어떤 물건이 왔는가라고 질문했을까. 이거를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 하고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압박감이 안 생기기 때문에. 화두가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식이 반드시 이목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인은 이제 그 질문을 당했으니까 볼 때마다 무서워서 질문한 사람한테 빚이 있잖아요. 빚쟁이를 만나는 기분이야. 난 아직 돈이 없는데 상대방은 빚 내놓으라고 딱 이렇게 정색하니까.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이러다가 이제 진짜로 이게 뭐냐라고 관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지식이 이목구하고, 두 번째는 학인이 이목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진짜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본인이 이제 궁금해졌어. 그럼 그 궁금함이 커져요. 그래서 이목구가 학인에게 목구해요. 이 말은 처음에는 선지식이 이목구 했고, 다음에는 학인이 화두를 들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식이 화두를 걸어줬고, 두 번째는 학인이 스스로 화두를 들었고, 세 번째는 화두가 학인을 들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번 이렇게 진짜 궁금해져가지고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질문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 과정을 의심, 어정은 감정화되는 거. 그리고 단은 뭉치는 거. 그래서 내가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화두가 익어지면 화두가 나를 들고, 그래서 이제 익어져가지고 한 번은 이제 해결이 난다 이거죠.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결나는 게 아니고, 뭐지 하고 묻고 있는 그 자기의 분별심이 깨지는 날이 이제 온다 이거예요. 이목구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지가 깨진다. 그건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해진다고. 여한 없이 후련하게 없다가 딱 된다고. 붓다가 말하는 무아, 대성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이 진짜로 실체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자기한테는 확실해져요. 그래서 지금 12연기가 무너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자, 정확한 깨달음의 정의. 12연기라고 하는 모든 경계에서 이 12가지 연쇄고리가 일어나서 고통이 발생하는데 이 고통의 발생 구조가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다. 꿈을 깬다. 이 구조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금 괴로움, 집착, 무명, 이 구조가 무너지는 것. 내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그전에는 잠재적으로 실체화하고 있는 무명 상태. 그러니까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 이게 깨달음이지. 이게 깨달음이지. 짜릿짜릿하지요. 이 마음 있지요. 이게 전부가 이겁니다. 이걸로 꽉 찼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제발. 그런 게 아니라고.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줄줄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그거 따라하는 사람들이. 제가 뭐 남 이야기 할 건 없지만 그 폐해가 너무 커서 제가 지적할 건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고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이겁니다 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 안 돼. 이거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멸돼요? 이걸 알고 있는 그 에고가 더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쭉 읽고 이제 끝냅니다. 이 물음이 깊어지면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온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싸워야 할 어떤 실체적 자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싸워야 할 어떤 실체적 자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공부는 자아라고 하는 꿈을 깨는 거지. 자아하고 싸워가지고 자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이거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 근데 하는 사람은 자아가 적으로 느껴져. 없애야 할 대상으로 느껴져. 하는 사람은. 근데 하고 나면 본래부터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지. 자아를 내가 없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은 거의 다 갔지만 지금 중요한 거 한 가지 떠올랐어. 야, 이 말도 제가 오랜만에 하네. 장자에 나온 이야기예요.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딱 꿈이 생겼는데 그거는 세계 최고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요리사가 돼야겠다 하고 딱 이제 결심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 군데 요리법을 가르치는 여러 군데를 다 이제 알아봤더니 제일 뛰어난 요리 학원이,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요리사가 그 밑에 제자로 들어가는데 그 요리사는 어떤 요리사인가? 용요리를 하는 요리사예요. 그래서 모든 요리 중에 최고의 요리가 용요리예요. 그래서 그 용요리사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요리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용요리를 하면서 그 가르치는 사람은 재료를 이제 용 비슷한 거, 뭐 뱀이나 뭐 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은 그걸 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용요리법을 정말로 최고 비법을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스승이 이제 하산해라 그랬어요. 근데 스승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산하자마자 소문이 나가지고 황제가 이 사람을 불러다가 나도 용요리 좀 맛보게 해주겠냐. 나 그것만 먹으면 내 소원이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있게 예, 해야 하고 들어가서 그 주방으로, 황제의 주방으로 탁 들어가서 칼하고 모든 걸 준비를 또 도구도 보통 도구가 아닌 거예요. 뭐 칼 이런 것들이 막 하여튼 전문가들 있잖아요. 자, 모든 걸 쫙 갖춰놓고 이제 요리를 딱 시작해요.
재료가 없네. 모든 기술, 모든 도구는 다 갖춰졌는데 재료가 없어요. 이게 깨달으면 말이에요. 용이 자아예요. 자아를 다루는 온갖 기술을, 이게 명상법, 지금 온갖 명상법, 이걸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명상법을 배워가지고 자아를 다루는 이런저런 테크닉을 다 해가지고 막상 이제 딱 하려고 보니까 자아가, 그러니까 용을, 여러분 용요리의 테크닉은 엄청 많은 거 아시겠죠? 그걸 또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말해요. 자아랑 싸우는 건데 결국에는 탁 깨어날 때 보면 자아 자체가 없어. 이게 지금 조견, 오온, 개공, 재행무상, 제법무화의 도리예요. 장자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아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목고를 끝까지 해보면 나의 한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걸 깨닫는, 본래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밖에 없어. 여러분, 이 세계가 있는 이대로밖에 없는데 혼자서 온갖 요리법을 배우고 막 하여튼 지랄 브루스를 막 온갖 글을 다 해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전부 내가 헛지랄을 했구나. 참 기가 막힌 진짜 너털 웃음 뭐라 그러나 하여튼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요 두 가지 수행, 방아착, 그리고 이목구를 끝까지 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마지막에 웃어요. 하고 나면 싱거워요. 나 혼자 스스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지. 여러분, 자, 뜻이 지금 마음 공부니 뭐니 하는 것, 인생이니 마음 공부니 해서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 같아요? 어떤 정해진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뜻은 내가 만드는 거, 어느 쪽 같아요? 신의 뜻조차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찾고 있다는 거지. 내가 가상의 실체를 만들어 놓고 가상의 실체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 마음 공부의 예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말 들었다고 이제 마음 공부 안 해야지 하면 잠재적인 무의식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봐서 그 잠재적인 무의식적인 실체화에서 빠져나와야 내가 실체라고 하는 꿈에 빠졌었구나 하는 실체를 다른 말로 의미라 그래요. 이 세계에는 본래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의미 없는 세계를 못 살아, 에고는. 그래서 여기다가 의미를 만들어 가지고 실체를 만들어 놓고 죽으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기술을 터득해. 다 해놓고 보니까 앞불사, 용이 없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여튼 장자도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수행을 착실하게 하되 끝에 가면 수행 자체가 하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뭘 얻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 지랄을 이렇게, 그러니까 거품이 저절로 꺼져버리는 거.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법이니 지금 참선 수행 화두법이니 묵조나 조사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구조는 같아요. 전부 다 구조는 같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거는 자기 괴로움을 인정하는 거. 자기의 실존적인 이 괴로움을, 그러니까 자기 병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발심하는 거. 그러면 옆돌아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안 잡으면 돼요. 근데 안 잡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실력으로는. 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고정관념. 이 세계를 실체로 보는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고정관념에 대고 진짜로 실체가 있는가 하고 끝없이 끝까지 물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한 번은 묻다 보면 저처럼 내가 진짜 헛고생했네. 묻다 보면 나는 있는 줄 알고 물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남의 말 들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은 이걸 너트루섬을 한번 이렇게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면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노타치.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마음 편한 세상이 열려요. 부동심. 그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잡지 않는다. 왜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꿈 깬 사람이 꿈속을 살아가는 느낌 같은 거예요. 다시. 꿈 깬 사람이 꿈속을 걸어가는 느낌. 그러면 맹인이 상대방에서 오면 맹인이 피할까요? 제가 피할까요? 누가 피하죠? 눈뜬 사람이 피하죠?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